남북 평화 통일과 지구촌 종교 평화를 위한 세계 평화 공동도시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그 다음. 네, 취지문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제가 1999년에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평화탑을 쌓자 해가지고 제가 1999년에 DND의 새천년 평화탑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네, 그 다음에 빨리 하겠습니다. 네. 한반도 세계 평화 포럼을 설립해서 이와 같은 운동을 민간 차원에서 해야 정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해가지고 재단법인을 만들려고는 조직 겁니다. 우리가 이제 총재님 회장 이렇게 쭉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총재님 어떤 분을 모시면 좋을지 저는 박근영 총재님을 모시면 어떨까 하는데.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네. 나중에 제가 총재님을 찾아뵙고 한번 삼고초에서 총재님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재님으로 모신다면은 세계 평화공헌은 저절로 되리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럼 주대, 네, 그 다음 놈이고요. 네, 핵심함을. 여기는 접경지역 국회의원 자료인데, 접경지역하고 DND하고 CCZ, 이 차이가 있는데, DND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 2km, 남한에 2km,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협의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곳은 개발이 안 되는 곳이고, DND 밑으로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양양공항까지 5km에서 15km의 그 민간 통제구역, 영어로는 CCT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개발하고자 접경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대표 의원이 황진아 의원입니다. 네, 그 다음. 네, 다음. 그 다음. 네. 저 CCT라는 게 어디겠냐.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 아래 지도가 그 4km는 그 뱀처럼 지난 그러니까 모양이 돼 있죠. 그 밑에 연두색이라잖아요. 연두색 지역이 민간 통제 구역인데 인천 서해안에서 강원도까지 서울시의 3배, 여의도의 1140배. 이 땅이 64년간 농사만 짓고 놀고 있습니다. 우리 땅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개발해서 우리를 도와준 6.25 참전국 16개 나라하고 의료지원국, 물자지원국 해서 40개 나라, 또 전후 복구를 지원해준 나라를 하면 67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니까 이 나라들한테 보훈 차원에서 이 땅을 개발해서 좀 몇 년 동안 빌려주자 이거죠. 그러면 저절로 투자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 나라들이 여기에 살게 되면은 전쟁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DND의 세계 평화공헌 도시를 공원을 만들고 민통선 지역에다가 세계 평화공헌 도시를 만들자라는 게 오늘 취지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됐습니다. 그다음. 예, 여기에 접경지역은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에 가지고 16개 시군이 접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다음. 자, 여기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면 서해안에 고속도로가 되어 있죠? 또 광주하고 부산에 남해안 고속도로가 되어 있고 동해안 고속도로가 되어 있는데 중부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한을 미음자로 개발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그때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셨습니다. 이제 그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동서로 미음자 고속도로를 만든다면은 이건 세계적인 부녀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양양공항까지 KTX 고속도로를 놓고 그 다음에 SOC 통신망 상하수도 전기를 다 해서
여기에 16개 나라, 아까 40개 나라로 되겠습니다만은 대학, 병원, 문화관, 상품관, 뭐 역사관 모든 것을 연구소 같은 걸 짓도록 해서 이 나라들이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고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지금 중부지방에 사람 하나 살지 않은데 이 민통선 지역에 세계 사람들이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행사의 취지입니다. 그 다음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신동식 총재님께서 그동안에 한 400만 명의 유령을 달래는 행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걸 제대로 더 하기 위해서 천풍 20일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 우리 전쟁에 미국 장군과 그 아드님이 돌아가시고 또 노태동 아들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과 아를 구분하지 말고 이 한국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영령들을 다시 한번 달래주는 그런 행사를 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전쟁 지도자 훈장을 수여하고 추모 문화제를 하고 장례 행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세계 평화도시 건설을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관례상 장가를 어른이 되려면 결혼해야 되고 제대로 돌아가시려면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도 장례식을 못 치는 영령들이 많다는 거죠. 원한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천풍 20일 하늘의 바람을 한번 일으켜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엔 참전국 희생자입니다. 그다음 의료지원국 5개 나라, 물자지원국 19개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보다 잘 살죠? 네. 이제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그다음 그다음 여기에 보십시오. 우리 여기에 만국기가 있는데 DMZ를 세계 공헌을 하고 민통선 지역에 세계 여러 나라의 도시를 만들어서 인천공항에서 양양공항까지 역 이름이 미국역, 카나다역, 터키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양양공항은 거의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나라는 양양공항이 내리게 하고 서쪽에 있는 나라는 인천공항이 내리게 하면 분산도 되고 좋겠죠. 그래서 해서 여기에 세계적인 각국 나라 공원도 만들고 아마 여러분 상상만 해도 저는 잠이 안 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어떻게 하느냐. 북한에도 DMZ 후에 러시아 국가연합, 중국, 일본, 독일은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인데 독일 그런 나라들로 여기도 북한의 CC제트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DMZ를 공원으로 해서 기차가 이렇게 순환한다면은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 상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기 각 나라별로 자기의 전통 마을을 다 짓는 거죠. 그 다음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함이 조금 몇 장 남았는데 취지는 거의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실 것은 DMZ와 CCG가 다르다는 거. DMZ는 북한의 허락을 맡아야 개발이 되는 거고 그 공원은 저절로 동식물이 저절로 공원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게 공원을 건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는 게. 그 다음에 민통선 지역은 우리 땅이니까 세계가 보호 차원에서 여러 나라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우리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5년간 외자 유치를 한 것이 싱가포르 1년간 한 것보다 못해요. 북한하고 관계가 나쁘니까 우리나라 투자를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CCG를 세계적인 공원으로 만든다면은 도시로 만든다면은 전 세계에서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 일본, 세계 부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전부 병원이나 치료도 하고 여기에 대학생들이 유학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넘쳐나면 남한으로 전부 여행도 오고 우리나라 세계 문화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평화공원은 제가 1999년에 제안했던 건데 저것은 무덤이 아니고 1000m 높이의 평화 건물이죠. 그래서 원추형으로 하면은 지진이 아무리 일어나도 넘어지지 않는 건물이고 그 앞에 프랑스 에펠탑, 미국의 자유신상, 이태리의 피사 사탑, 뭐 에집트 피라미드, 세계 유명 조형물을 다 갖다 실물 그대로 만들자는 거예요. 프랑스가 미국 독립을 위해서 자유신상을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이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자유신상을 미국이 만들도록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는 파리 에펠탑을 한국에다 건립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관광 수입료를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땅만 제공하고, 그럼 돈도 안 들고 개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프랑스를 구경하신 분이 제가 보니까 한 10%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걸 다 갖다 놓고 우리 앞마당에 해놓으면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것이 이제 아까 원추형의 건물인데, 그 안에는 항상 겨울이나 여름이나 아주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건물을 두는데, 거기다가 유엔 본부 보이죠? 빨간 거. 유엔 본부, 호텔, 세계 종교위원, 뭐 연구시설, 모든 거. 여의도의 절반쯤 됩니다. 높이가 1000m이기 때문에 가로가, 그러니까 지름이 1500m 지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 공원까지 되는 건물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갖다 넣자, 이거죠. 네, 그 다음 우리 태권도 종주이기 때문에 태권도 메카도 하고, 그 다음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 거냐. 지금 북한의 이거 DMZ에 막혀서 우리 그러니까 기차가 북한을 통과 못하죠. 그래서 만일에 통과가 된다면은 중국 라인, 러시아 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로 철도 실크로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 해저 터널을 자기가 뚫을 테니 제발 좀 길 좀 열어달라. 이렇게 부탁할 거예요. 그럼 니네가 알아서 뚫어라. 그렇게 되면은 북한에는 당분간 자기네가 남한 사람이 자유로 왕래하기를 거부한다면은 컨테이너가 지나간 대로 컨테이너 수만 헤아려서 통관료만 받아도 그거는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화물 수송을 육로로 하게 된다면은 전 세계를 우리가 수출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옛날 실크로드를 제외해서 철의 실크로드가 되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통일을. 여러분,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통일 방안을 국가에서 제대로 딱 이거다 하고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남한의 통일 방안은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든 안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때 북한의 통일 방안은 고려 연방되고, 그러면 핵심이 뭐냐?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사상, 남북 동시선거, 일국가 일체제, 북한은 김일성 주체 사상, 연설회의 방식 정치협상, 일국가 이체제. 이 팽팽히 맞서는데 어떻게 통일하겠습니까? 타협을 해야 되죠. 타협을. 제가 타협안을 제안했습니다. 자, 민주주의 사상, 자유민주주의 사상, 김일성 주체 사상, 그거 다 내려놓고 새 국가의 사상으로 천지인 평화 사상, 홍인과 이화세계 성통공학을 하자. 아까 우리 박근영 총재님께서 개간유럽을 아주 예를 드시더라고요. 저분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인이 자랑하는 천부경이 있고, 구도지에서 설명한 마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 사상을 버리고 외래 사상이 젖어 있어요. 이 사상을 찾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사상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상은 천지 평화 사상을 하고, 자, 통일 방안이 중요한데, 자, 일국가 일체제를 하느냐, 일국가 이체제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국가 일체제란 말은 우리가 공산화가 되든가 북한이 민주화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전쟁이 아니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독일처럼 북한에서 남한한테 무릎 꿇고 나 잘못했으니까 뭐 남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 전쟁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통일을 하는 것은 힘드니까 우선 단계적으로 1국가 2체제를 받아주자. 우리가 마라톤을 하더라도 20km를 가려면 10km를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1국가 2체제인데 1국가로는 국방하고 외교, 전적 화평을 우선 세 가지 하자. 유럽처럼.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나라 부처가 15개인데 13개는 따로따로. 우리는 세종시하고 얘는 평양에서 하고. 그래서 국방과 외교만 같이 한다면은 전쟁 안 해도 얼마나 좋느냐. 전쟁 비용 줄이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렇다면은 국방 외교를 담당하는 분을 영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행정을 담당하는 분을 수상이라고 해서 영수 2명, 그 다음에 수상 2명을 각각 뽑는 거예요. 한편을 보면 복잡합니다. 뽑아서 1국가 2체제를 한다면은 이것이 분권형 통일입니다. 분권형. 유럽식 연합 통일, 연방제 통일이 절대 아닙니다. 연방제 통일. 연방제 미국 연방입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언제 통일할 수 있느냐? 2017년 10월 3일로 날짜를 잡아놨어요. 대선절인. 그러면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2016년에 분권형 통일헌법을 개헌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4년마다 선거를 하죠. 그래서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대통령 선거를 2018년에 선거합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이제 4년, 5년이니까 안 맞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뭐라 하냐면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선거를 4년 중임을 하자. 그게 대선이다. 그렇다면은 4년 중임제를 하는데 지금 이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기간을.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은 만일 2017년에 한다면은 1년 반을 더 하는 거예요. 현재 국회의원은. 그 다음에 대통령은 4개월을 손해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4개월 손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고, 만일에 이렇게 해서 한다면은 현재 국회의원도 1년 반을 더 하니까 헌법 개정에 동의할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선덕여왕처럼 세계적인 여성 대통령으로서 세종대왕 같은 그런 대통령이 되시지 않겠나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세계 평화 포럼에서 통일운동도 하고 통일 방안을 국민들하고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헌법 개헌까지도 우리가 운동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자, 우리 한민족의 제가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강대국이 토끼 간을 빼먹으려고 4개의 다리를 붙들고 38선에 배를 갈라서 간을 빼먹으려고 온 게 우리 현 나라의 현국입니다. 그리고 또 남과 북은 서로 자기 몸인 줄도 모르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배를 갈라놨는데, 그 다음에 얼빠진 정치, 양심 없는 경제,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통일이고 뭐고 상관없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민, 여기 기독교인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도 천주교인입니다만은 선민에게 족보를 잃어버린 천손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천손인데 선민은 선택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주인인데 머슴한테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머슴 행동을 머슴이 되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동방의 등불을 켤 줄 모르는 영리한 바보라는 겁니다. 타고로 시인이 동방의 등불을 했는데 등불을 어떻게 켤 줄 몰라요. 말만 등불이라 등불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냐. 목숨을 살려준 유엔 참전국에게 보훈의 뼈, 토끼의 뼈를 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4대 강도의 사슬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쟁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한테 우리 땅을 내주겠다. 그럼 4대 강도의 사슬을 벗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세 번째 삼국통일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신라 김유신 장군이 하셨고, 두 번째는 후고구려 왕정께서 하셨고,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 세 번째 삼국통일을 하셔서 적어도 500년, 1000년 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2의 이성계 정보전 우학대사팀이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2의 동학혁명 3.1운동 정신으로 모든 종교인들, 모든 우리 한민족 해외 동포까지 다 해서 뭉쳐가지고 이 일을 깊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내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과거 역사와 천부 사상으로 해역 복권해야 된다는데, 저는 마고 이야기가 부도지에 나와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국보를 지정한다면 부도지를 제1국보로 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마고 그러면 마귀라고 그러는데 이건 천벌을 받을 짓이고, 우리 할머니들이 장독대에 비는 삼신 할매가 계십니다. 그분이 마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찾아야만이 한류도 되고 통일도 되고 전세계 동방의 등불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다음. 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진짜 우리 민족을 한번 살리는 그런 일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서평화 고속도로 건설을 왜 필요한가? 다음 누구 할 건데? 윤장호 박사님께서 윤정호 박사님 아니죠?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윤장호 박사님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실장님으로 계십니다. 예, 동서 필요한 거 이거죠? 예, 올려놓을게요. 천천히 올라가서 예, 돼요. 예, 지금 열고 있어요. 그래서 안내하세요. 올라왔어요. 해보세요. 리모컨. 안 되면 사인 주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도시광역교통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윤장호라고 합니다. 오늘 세계평화포럼 창립기념 경제서론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러한 그 좋은 아이디어와 이런 일의 구성들이 달성이 되려면은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네, 가장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천공항과 양양공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동서평화고속도로라는 그 고속도로를 만들어 보고자 아까 그 추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접경지역이 16개 시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DMZ과 붙어 있는 옹진 강화에서부터 고성까지 10개 시군의 시장 군수가 돈을 2천만 원씩 모아서 저희 연구원에 그 중에 그 일부를 좀 갖다 주면서 이걸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저희가 대선 전에 연구를 했었고, 또 앞으로 그 국회에서 한번 발표됐고 앞으로 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고속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평화공원이나 뭐가 되기 위해서도 아까 그 모두에 말씀하시기를 박정희 대통령께서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고속도로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당시보다 반대의 정도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 공적 규제라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하면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이러한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동서평화고속도로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 동서평화고속도로는 강화에서부터 고성까지 가는 도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10개 시군을 연결합니다. 근데 이 10개 시군의 인구가 작년까지 1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100만 명 중에서 그 강화도에 한 7, 8만, 그리고 김포시에 20만, 파주시에 40만, 합 70만을 빼고 나면 나머지 8개 시군의 인구를 다 합쳐봐야 3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인구는 다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고령화. 오늘 이 자리에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지만은 우리나라 전체가 고령화되고 있고, 특히 이런 적경 지역들은 대부분이 전국 평균보다도 더 많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적경 지역은
여기 지금 유일하게 그 고양시하고 그 파주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재정 자립도가 형편없습니다. 전국 평균이하고 자체 재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경지역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강화에서 고성까지 점심도 안 먹고 운전을 해서 갔을 때 9시간 반이 걸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도 고속도로로 5시간이면 가는데 230km를 가기 위해서 춘천, 동홍천, 속초길이 아닌 그 위쪽에 화천과 그 다음에 인제를 통해서 가려고 한다면 무려 10시간 가까운 시간을 가야지만이 동해로 서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잠깐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열받았나. 아유, 다른 잠깐 설명 좀 해야 되는데 30초. 슬라이드가 잠시만 멈춘 모양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도로가 필요한 데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의 그 현행 그 재정 투자 체계 하에서는 여기부터 뒤로.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다음. 예, 그 다음.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필요하고요. 계속 넘겨주시죠. 네.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옛날에 영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단위에 불과했던 원주라든지 화성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늘고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30만 명이 거주하는 8개 시군도 어떠한 전기가 없이는 발전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자. 네. 더 중요한 것은 이 접경지역 DMZ 이북의 북한은 도로와 철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도는 일제시대 때 만든 철로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그 경의선, 교회선에 6.25전쟁 때 총알 자국 있는 기차가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기차 껍데기 수명은 50년이기 때문에 50년을 썼는데요. 지금 북한에 다니는 열차들이 그러한 열차들을 아직까지 운행하고 있고 도로는 거의 다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성과 이쪽 금강산을 가려면은 아마 아까 제가 여기서 10시간이라고 했는데 이 여기는 한 3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체도로로서도 우리나라 여기에 가능한 곳에 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헌법 3조에는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를 우리나라의 국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MZ 지역은 우리 접경지역이라고 보지 말고 우리 국토의 허리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국방 전략에 의해서 알파, 브라보, 찰리로 되어 있는 3개의 저지선 중에 찰리선 이남으로 소개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도로 여건으로서는 전쟁이 나더라도 소개를 시킬 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 작전 차량이 다닐 만한 도로가 없기 때문에 국방군사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에서도 언급을 하셨고 어제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 접경지역 시군들이 평화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적극적인 노력을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창립되는 재단의 역할이 클 거로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공원을 잘 만들어 놓더라도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노선을 3개를 검토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접경지역의 DMZ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주요 지점들을 경유하고 직선인 노선입니다. 이 이유는 공사비를 좀 싸게 하기 위해서 직선화했고 접경지역 근처로 가는 것을 좀 나갔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반씩 나눠서는 아닙니다. 다음. 그리고 세 번째는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한 동서 녹색평화도로라는 노선안을 수용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NGO라든지 환경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데가 DMZ인데 여기다 도로를 만들면 되냐 해서 시작하기 전부터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선은 이용 가치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도시와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직선으로 기존 시간이 접근이 유리한 직선의 도로를 최저 간도로 추천을 하고 이 안이 될 수 있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나 이제 불행한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는 국토종합개발계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 녹색평화도로는 적어도 국토종합계획상에는 7/9라는 7/9이라는 7개의 그 세로축과 9개의 종축 중에서 맨 끝에 있는 9축에 해당이 되고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기 삼각형과 X처럼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라든지 국가기관 교통망계획 같은 상위 계획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려면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여기에 드는 돈 자체가 10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한된 예산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복지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SOC 건설비를 줄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동서평화고속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88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호남과 영남을 이었듯이 이것도 어떤 정치적 결단이 없이 국가의 어떤 재정 운영의 틀에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늦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포럼의 창립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재정 투자 우선순위에서 떨어지지만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도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100만이라는 굉장히 작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통일에 대비하고 그 다음에 DMZ의 평화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이 동서평화고속도로가 앞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남북평화통일기관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영수 의장님께서 보시겠습니다. 서영수 회장님, 통일교육협의회 상임공동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제가 PPT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평화공원이 설립됨으로써 우리 한반도의 어떤 그 영향, 그리고 미래 가치, 그리고 또 우리가 지향한 목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DMZ는 우리 분단의 아주 가장 아픈 현장이고 또 세계분들에게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소위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1953년도 시점에서 아마 양방 4km씩 거리를 두면 총을 쏘아도 잘 맞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계산을 했을 겁니다. 지금 같으면 아마 DMZ를 더 넓혔거나 또 다른 방법을 썼겠죠. 왜냐하면 지금 미사일 시대고 장사포도 좋고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우리가 38선이라는 비운의 분단을 2차 대전 해방과 동시에 가졌고 또 53년 전쟁이 끝나면서 분단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60년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세계 전세에서 한반도는 분단 구조에서의 평화 관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이 통일을 지향해 가려는 분단 관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 평화 체제 관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통일 국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일단 이 시점에서 분단 구조 하에서 평화 유지 관리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천시 하늘의 때가 그렇고 그 다음 지리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권력 구조가 재편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가 만일 남미나 아프리카에 있었으면 진작 통일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운명적으로 털을 아주 좋은 자리다 잡아가지고 누구도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래. 네 나라가 주변에서. 그래서 우리 생태적으로 우리나라가 분단이 지속되는데 지금 네 나라의 권력 구조가 바뀌면서 한반도를 분단 상태를 유지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년 2월 12일 날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실험했습니다. 3차 핵실험. 2007년에 한 번 하고 2009년에 하고 2012년 3차 핵입니다. 3차례 북한이 핵을 실험함으로 인해서 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기술을 완전히 인정하게 됩니다. 상당한 많은 진화가 있었다. 그 진화의 결과물이 뭐냐? 핵이 경량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핵을 소량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핵을 다품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핵을 미사일에다 장착해가지고 미국이란 먼 나라에까지 쏘아서 미국을 위협하는 무기로서만 기능한 줄 알았더니 소량화함으로 인해서 경량화함으로 인해서 테러리스트에게 넘어갈 수 있는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테러리스트들 손에 핵이 들어가서 소위 도시락 나는 핵폭탄 250g짜리 있다니까 그런 걸 짊어지고 테러리스트들이 어디 나라 어느 곳이라든 위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협을 받고 소지가 높은 나라가 중국이 됐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미국은 최소한도 바다를 건너거나 항공기를 타고 들어가야 되고 검문 검색이 철저히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근데 중국은 아직 어수러잖아요. 그 다음에 산맥을 타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강을 건너서. 근데 지금 드디어 중국은 보통국가를 주장합니다. 시진핑이가 보통국가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민주화입니다. 아까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중국이 선진국 G2 대열에 쓰려면 상식적인 국가가 돼야 돼요.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돼야 되고 종교자유도 주어져야 되고 55개 민족의 정체성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론자유도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민주화를 겪었던 과정이 중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대해서 이번에 시진핑이가 네바다 사막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국가를 가도록. 바꿔 말하면 소련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준하는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의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태자당의 마지막 주자인 시진핑이가 재임 10년 동안에 중국을 공산국가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테니 그걸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방해하는 위험한 변수가 생겼으니 그게 바로 김정은 권력이고 그게 핵이라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핵을 세계가 다른 나라들 갖고 있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큰 나라들은. 근데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김정은이의 리더십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김정은이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김일성이는 46년 동안 권력을 통치할 때 인민무력부장을 5명 바꿨어요. 46년 동안에. 그리고 김정은이는 17년 동안에 4명을 바꿉니다. 김정일이는. 근데 지금 김정은이는 1년 동안에 4명을 바꿉니다. 다시 말하면 군이 통치하는 병영체제가 불안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단히 큰 불안이에요. 그러면 이제 핵무기가 어디로 출출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5군데 핵기지가 있습니다. 연구실부터 실험실까지. 근데 그 지역이 전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만일 북이 어떤 불장난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면 미국은 즉각적으로 북한 핵기지를 때릴 겁니다. 그 증거가 지난번 B-52 전폭기 여러분 잘 보셨잖아요. 핵탄두 5개를 싣고 왔습니다. 동시에 북한 핵기지를 때리는 겁니다. 그 다음 B-2기 스텔스 전략폭격기 무인 폭격기죠. 거기에 벙커 바스타라는 폭탄을 싣고 왔습니다. 1차 공격에서 60m를 뚫습니다. 콘크리트 벽을. 그리고 2차 폭파할 때 40m를 뚫습니다. 그럼 100m의 구멍을 낸다 그런 얘기죠. 평양 지하철이 바로 100m입니다. 북한에는 어떤 것도 편안한 안식처가 없어졌습니다. 김정은이가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는 모험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깊은 얘기를 더 못 드립니다만 F-22 전략 폭격기 그 편대 하나가 뜨면은 대한민국 공군 주력기 150대가 한꺼번에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무서운 무기를 한반도에 바꿔서 위협을 가했는데도 중국이 한마디도 반론 예시를 안 했다는 것은 중국은 이미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국도 은근하게 없애달라고 압력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한반도 정세입니다. 바꿔 말하면 더 이상 한반도를 분단구조화해서 평화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한반도를 한국이 통일해가지고
중국과 국경을 맞대야만 남한주인 중국의 동북지방 개발은 물론이고 그것이 연해주를 개발함과 동시에 저 몽골까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평화의 중심지로 한국이 지리적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중국의 공산당 중앙학교 부교장 정유문이라는 사람이 3월 6일자 중국의 한구신보라고 관영지에다 기고를 했습니다. 더 이상 북한하고는 국경을 맞대 있어야 이유가 없고 차라리 한국이 통일해가지고 중국과 국경을 맞대야만 동양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고 기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은 물론 파면당했습니다만 그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중국의 수많은 네티즌들이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중국의 많은 정치 또는 그 외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시작했고 1년에 200만 명이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합니다. 미국에만 67만 명이 있고 대만에 50만 명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16만 명이 와 있고 세계 각국에 그런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매년 200만 300만이 들어가는 중국에서 더군다나 개혁개방 이후에 태어난 인구가 2억인데 그들은 혁명도 공산주의도 모릅니다. 이런 정치를 중국이 해나간다면 이제 중국은 더 불장난을 일으킬 북한을 상대할 이유가 없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우리 평화공원은 적절한 시기에 아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지 그것이 이상이거나 꿈이 아니라는 현실론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이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금년 목표가 2% 정도 됩니다. 이 정도가 은행에 돈 뺏겨가지고 이자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제 돈 적은 돈 몇 개는 관리비 내놔야 됩니다. 이제 은행에서 돈 맡겨줬다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미 성장 동력이 멈춰버렸는데 자 자원이 있습니까? 뭐 다른 부정 조건이 맞습니까? 의욕마저 잃어버렸다. 의욕마저 다시 한번 과거의 새마을운동은 동기부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이 지리적 여건이 여러 조건을 볼 때 주변 나라하고 무역을 끝없이 해나가야 되는데 중국도 성장이 멈춰버렸고 미국은 아주 재정 절벽에 와버렸고 미국은 졸면서 일본은 졸면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세 나라와 어깨를 겨루면서 지혜롭게 밥 먹고 살았는데 수출해가면서 이제 갈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딱 갈 수 있는 길은 지금 산업을 구조적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 지금 산업들은 전부가 탄소 배출량이 많아가지고 지구를 뜨겁게 해서 지구촌이 지금 자연으로 우리가 엄청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거 못 견딥니다. 절대로 이제는. 그래서 이 산업을 바꾸는데 친환경적 산업 여러 가지 있겠죠. 재생을 태양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나라가 딱 해야 할 것이 관광산업입니다. 관광산업.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관광이 아주 후진국입니다. 세계에서 관광을 제일 많이 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프랑스인데 1년에 8,600만 명을 맞이합니다. 두 번째가 스페인입니다. 6,700만 명을 맞이합니다. 세 번째가 체코입니다. 인구 1,000만인데 3,000만 명을 맞이해요. 그 외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카나다나 일본 이런 이태리 같은 나라가 약 6천만 명씩 맞이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제 겨우 1,000만 명을 만나서 맞이했습니다.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광장으로서 가장 세계 앞에 알리면서도 우리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근원지는 어디냐? 바로 DMZ 생태공원입니다. 거기에는 세계에 없는 희귀한 각종 동식물이 자리를 잡아버렸고 자연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한 평화탑을 세워서 1km 정도, 1000m 이상 높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만들 때 특별히 북쪽에 자원과 노동을 필요로 해야 되고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자본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걸 공동으로 배분해야 됩니다. 북한도 지금 이미 핵과 경제 병진 정책을 선언했기 때문에 돈을 준다고 지금 성질내는 건 돈을 하면 성질내는 겁니다. 저것들이 땡감 넣으면 좀 돈을 줄까 하고 왜 그동안에는 총을 쏘고 무장공비를 버리면 서로 주었거든요. 드문드문 돈을. 그러니까 옛날 제주도에서 그 장관급에 나올 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비료도 식량도 못 주겠다고 할 때 한 놈이 문을 팍 열고 나가면서 무장공비를 보내야 주겠나? 또 그따고 그런 놈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돼서 그래요. 공격하면 준다는 게 이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버릇을 잘 들고 있어요. 조금 가면 이제 사정을 해야 주지 그냥 안 주겠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도 이제는 더 이상 정부를 안 믿습니다. 오히려 시장을 믿습니다. 왜? 국가는 배급을 안 주는데 시장에 가니까 모든 걸 구할 수 있다 이거야. 뭐니 뭐니도 뭐니가 최고가 되었습니다. 저 사회가. 다만 김정은이 말을 듣는 집단은 군부밖에 없습니다. 지금 관리들도 맨날 지금 안방에 앉아가지고 우리 CD 프로그램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코리아 밥송 K-팝 듣고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다 보고 있습니다. 내 딸 서연이도 보고 있더라고. 지난번에 가보니까. 이제 북한의 변화입니다. 천지도수는 다 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관광산업을 해서 독일의 베를린 장벽처럼 우리 DMZ를 세계한테 알려서 아까 우리 장 위원장님이 그 발표에 보면 세계 16나라 또 3,000전 국가 67개국의 공원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잖아요. 거기다 국제적인 도시를 만들어 놓으면 침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니까. 한 명만 죽여도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그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정 위원장님. 그래서 우리가 이 관광산업을 연간 한 3천만 명, 넘게 5천만 명을 불러와요. 그러면 DMZ가 세계 앞에 알려지고 세계 사람이 전체 기도할 겁니다. 거기 와서 뭐라고? 어서 통일이 오라고. 이 정벽이 무너져야 평화의 길은 열린다고. 그래서 한반도가 비핵화, 평화 지대가 이루어질 때 세계 평화는 가능해집니다. 그런 지역을 만드는 데 기한 여러분들이 크신 협력과 협조가 가하기를 기대하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계 평화 선언 낭독이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 일본 편집 공장이신 이민복 국장님, 마고문화재단의 수진위원장이신 김서연 지진위원장님께서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가운데 나와서. 안녕하세요. 이민보입니다. 김서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지루하시면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대회를 만들어주신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영원하는 한반도 세계 평화 포럼의 설립을 위한 선언문, 한반도 세계 평화 공원도시 건설을 위하여 오늘 2013년 7월 17일 종로 구민회관에서 남북 평화 통일의 지구촌의 종교 화합을 위해 한반도 세계 평화 포럼 재단을 설립하고자 만천하에 선언합니다. 지구촌에는 극동인 한반도와 중동 지역에 두 개의 위험한 핵폭탄이 있습니다. DMZ의 세계평화공원과 CCG의 세계평화도시를 건설하여 핵폭탄의 뇌관을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남북통일, 민족통일, 천하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자는 뜻에서 8천만 한민족과 전 세계인에게 이 글을 바치고자 합니다. 금년 2013년 7월 6일 한국 전쟁 63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남북 평화 통일을 조속히 이룩하여 인류 행복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북한을 포함 국내의 8천만 동포와 유엔 참전국을 비롯한 태평국 국민에게 우리의 숭고한 뜻을 세계 만방에 선언하노라. 우리는 경천, 승조, 해인사상, 즉 하늘을 우러러 경배하며 땅을 존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위대한 철학과 사상을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아 정신적인 독립국가로서 영적으로 우수한 민족이었음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선언하노라. 세계 모든 나라에 이 사실을 똑똑히 밝히고 이로써 자손만대에 일러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천부 사상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고자 함이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물질 만능주의의 강대국에 패권주의 시대주의에 희생되어 역사와 문화가 짓밟힌 지 몇 년째이며 우리 민족 정신이 억눌려 고통을 겪은 몇 년째입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생명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얼마이며 혈애의 정통성과 명예가 손상된 일이 무릇 얼마인가. 창의적이고 영특한 두뇌로서 세계 정신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잃은 것이 무릇 얼마인가요? 1만 3천년 전 온 인류의 어머니 마고 시대로부터 한인의 개천, 한웅의 개국, 고조선에 이어진 성광, 정통광명, 통일인간, 이와 세계 우리 사상을 괴롭히면서 못살게 굴었던 다른 나라의 사상을 원망하려 하지 아니하더라. 다만 일부 사대주의 사학자가 강단에서 멀찌감한 정치가에 의해서 어리석인 종교인들이 설교해서 우리 고유의 사상과 문화를 뿌리를 무시하고 우리 문화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처럼 대하듯 업신여기며 한가 철부지 행동을 다만 타달 뿐이노라. 우리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배아냥거리며 뛰어난 결의의 슬기로움을 무시한다 하여 다른 나라의 사상과 종교를 꾸짖고자 함이 아니노라.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우리의 성찰이 있을 뿐 결코 남을 원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로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우리의 새 운명을 개척하며 결코 묵은 원한과 한때의 감정으로서 남의 사상과 종교를 시기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로다. 모든 사상과 종교가 하나의 뿌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노라. 낡은 사상과 어리석은 생각에 얽매여 있는 정치 지도자, 역사학자,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생각을 고쳐 바로잡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바른 길, 큰 진리로 돌아오게 함이로다. 새 천지가 눈앞에 펼쳐지도다. 조상 대대로 전해온 천부 사상이 널리 퍼져 물질의 시대가 가고 정신의 시대가 옮도다. 지난 수천 년간 갈고 닦아 키우고 깊은 태양 새 천부 사상이 파야로 새 운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의 역사 쏘아 비추기 시작하도다. 새 봄이 온 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제초하도다. 우리가 이제 펼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가 우리와 더불어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분신본태양 밝은 마음으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뛰쳐나와 삼남한산과 더불어 동박의 등불국가 건국으로 공대한 브랜드 프로야를 이뤄내도다. 천망새 조상들이 넋을 우리를 엄밀히 지켜보고 계시며 전 세계의 관심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니 시작이 곧 성공이라. 다만 저 앞에 희망봉을 향해 태양새 깃발로 힘차게 날아갈 따름이로다. 남북 평화 통일은 8천만 한민족의 오랜 영혼이니 평화와 사랑의 정신을 발휘하되 배타적 감정으로 하지 말라. 세계 평화는 전 인구의 영혼이니 인의, 자비, 사랑이 기본 정신인 하늘의 뜻에 부합한 천부 사상으로 용감하게 실천하라.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해 정치와 종교의 화합에 타백 제도를 도입, 지혜로운 행동으로 국내의 동포와 함께 떳떳하게 추진하라. 2014년 7월 17일 종로 구민회관에서 한반도 세계평화포럼 추진위원 일동. 감사합니다. 다음 당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SNS 청년 국회 공동장 김대모.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SNS 청년국회 공동부장 김대범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남북 간의 평화적 통일과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한 CCG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DMZ에 세계 평화 생태공원 조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번 미국 상하의원 의회 연설에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유지해 나가면서 DMZ에 세계 평화공원을 만들고 싶다고 연설했습니다. DMZ는 남북으로 각각 2km씩 분할된 907제곱킬로미터의 비무장지대로 한반도 전체의 약 0.5%를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민간 통제 지역인 CCG는 DMZ의 남쪽으로 5에서 20km에 걸친 광활한 지역으로 서울시 면적의 3배, 여의도 면적의 1140배로 총 면적 1528제곱킬로미터의 지역입니다. 지난 50여년간 휴전선 일대에는 군 작전 및 군사시설 보호와 보안 유지의 목적으로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여 왔고 이에 아직까지도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CCG를 세계 평화도시로 개발하여 전쟁의 상처를 평화의 상징으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소통을 통해 인간과 인간과의 평화를 구축시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DMZ와 CCG는 20세기 동서냉전 시대의 마지막 산물이며 지난 50여 년간 분단의 시대적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 유일의 분단 지역인 한반도에 세계 평화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냉전과 아픔의 상징을 딛고 세계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엔과 16개 참정국에게 남북 평화 통일과 세계 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CCG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DMZ에 세계 평화 생태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지구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자연 생태공원으로 세계인들에게 평화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둘째, CCG에 유엔 참정국들을 위한 세계 평화 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민통선 지역을 16개 참정국을 포함 40개 지원국과 함께 각국의 미니도시인 세계 평화 도시를 건설하여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남북 평화 통일과 세계 평화 정착에 기여해야 합니다. DMZ 세계 평화 생태공원과 CCG 세계 평화 도시 건설은 전쟁 억제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밑거름으로 세계 평화와 종교 화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국 청년 선언운동 선언의 첫 번째, 전국 중소도시 가두 서명운동, 두 번째, 사이버 기도문 쓰기, 세 번째, 사이버 연금 달기, 네 번째, 사이버 평화나무 띠 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제3법인 한반도 세계평화포럼 회원 가입 신청서를 꼭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지사항으로 상당히 오래도록 쓰고있었는데 광고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선물을 아주 중요한 걸 많이 했어요. 준비했는데 나가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선물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선물 가져가면은 사모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서 대대로 해드릴 거예요. 선물도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 그 임원들 있는데 제가 지금 명단도 어디다 말했는데 백옥래 씨 계십니까? 백옥래 씨? 검색창에다가 백옥래 씨, 최소영 씨, 빨리 앞으로 와서 2부를 진행을 하는데 저하고 같이 2부를 간단하게 진행하고, 오늘 기분 좋은 씨가 저녁 만찬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시간이었어요. 저기 2부 사이에 같이 보시죠. 같이 운영해가면서 보시는데
국민의 모든 사양하고 속행속행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진행을 좀 봐드리면서 이렇게 셋이서 진행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옥리 씨, 백옥리 씨,